자, 92쪽. 기둥의 건널비 맞나요? 기둥의 건널비. 건널비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려면은 얘를 가지고 잘라서 펼쳐야 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네, 전개도. 전개도를 보고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개도 우리가 사각기둥, 직육면체를 예를 든다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지? 얘를 잘라가지고 펼치면 자 위에 인마가 하나 나올 거고 그러고 여기를 점선으로 해야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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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뭐 대충 요런 느낌. 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육면체이니까 전부 다 지금 딱딱딱딱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똑같은 녀석들을 보면 얘랑 얘가 똑같을 거고요. 얘랑 얘가 똑같을 거고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각각의 세 종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1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요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시고 그다음 얘는요. 어떻게 해요? 밑면에 둘레에다가 원기둥이란다. 기둥에 높이 해가지고 이 큰 판 하나를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이게 더 쉽게 구해질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지? 아니면 내가 보이는 판 하나를 해서 곱하기 2를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아래 위로 갔고 앞 뒤로 갔고 좌우로 같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라면 박스 보면 알잖아. 좌우 똑같고 아래 위 똑같고 앞뒤 똑같잖아. 그치? 그렇게 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책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니?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통으로 쭉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원기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원도 마찬가지잖아. 얘도 뭐고 각이 지지 않았다 뿐이지 기둥의 성질은 똑같기 때문에 뭐고 밑넓이 두 개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옆넓이가 어떻게 되죠? 휴지 심을 잘라서 쭉 펼치면 뭐가 돼요? 직사각형 되죠. 그죠? 그래서 원 기둥도 전개도를 하게 되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직사각형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얼마일 거냐라는 거지. 그 가로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으니까 이거 뭐고 원의 둘레 밑면에 둘레가 옆면에 가로 길이가 됩니다. 괜찮죠? 높이는 어차피 뭐 문제에서 줄 거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를 R 밑면에 반지름 R 그러면은 둘레가 뭐 2파이R이잖아. 이게 뭐라고요? 옆면에 가로 길이가 곱하기 H 요게 뭐다? 옆면에 넓이 이게 이 계산 결과가 H는 높이 맞아요. 그 다음에 뭐고? 파이R 제곱의 2배 요게 밑넓이 2개 이거 더해 주시면 이게 전체의 건넓이다. 괜찮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혹시 이거 밑에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풀고 넘어갔습니까? 선생님 풀어줬어요? 요 밑에 문제들? 아니면 각자 풀었습니까? 그러면 문제 이거 예제랑 유제랑 둘 다 풀었어요? 아, 예제만 니들이 풀어보고 쌤이 설명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유제는 숙제로 하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예제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실까요? 예제 1번 기둥 첫 번째는 삼각기둥이고 두 번째는 원기둥이네. 너무 쉬운데? 그지?
이거 그냥 바로 가도 되겠다. 3, 4, 6이지? 첫 번째는 3, 4, 6입니다. 자, 맞닿아서 붙어야 되는 부분의 길이가 다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3, 4,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반지름, 밑면 반지름 얼마죠? 네, 높이는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 하면 되고, 아까 가로 길이는 뭐라고? 밑면에 둘레 2파이 r 하면 얼마? 6파이가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 93쪽으로 가봅시다. 자, 각 기둥의 부피. 각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우리 각불은 이제 뒤에 배울 거 아니야, 그치? 쌤이 이걸 그냥 미리 설명을 할게요.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기둥은. 됐죠? 모든 기둥은 다 똑같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각불이라는 게 있어요. 각불이 뭔지는 혹시 아나요? 각불. 뾰족하게. 똑같습니다. 기둥하고 별반 다른 건 없는데 밑면이 있고 밑면이 다각형이고 그 다음에 한쪽 면은 그 대칭인 게 아니고 합동인 게 아니고 얘가 그냥 뾰족한 한 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각불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뒤에 가서 각불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쌤이 그냥 지금 부피 얘기하는 김에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기둥은 어떻게 한다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요거는 각 기둥의 모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V는 뭐 SH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기호로 외운다?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도 기둥이잖아. 그러면 다를 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자, 이건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돼 있답니다.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아닙니까? 그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달리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이니까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네. 그렇게 그냥 이어지면 됩니다. 굳이 이걸 파이 r 제곱 h 그다음 sh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막 이걸 기호를 외우면 헷갈려요. 쌤 뭐 그렇게 외우라 해도 헷갈리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기둥 부피를 구하시오. 구하면 되겠다. 빠르게 한번 보여봅시다. 1번 얼마입니까? 100이죠? 자, 25 곱하기, 25란다. 5, 25에다가 4 곱하면 25 곱하기 4가 100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36파이. 자, 민들비가 9파이지. 거기에다가 4까지 더하면 4구 36파이 되겠지.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소단원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숙제입니까? 어려운 것만요. 뭐가 어려워요? 자,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숙제! 하나만 풀어보자. 어, 몇 번요? 2번이요? 2번 봅시다. 그래.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만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원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의 건널비가 뭐요 이거? 뭐 쉽지 않나? 자, 일단은 밑면의 넓이를 구합시다. 얼마 돼요? 파이 R 제곱이잖아. 얘가 두 개니까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밑면의 둘레는요. 2파이 R이죠. 응, 2파이 R 곱하기 높이 얼마? 2R.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이게 건널비가 되잖아요. 그죠? 정리 한번 합시다. 자, 2파이 r 제곱 더하기 2이 4파이 r 제곱은 6파이 r 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값을 문제에서 96파이라고 줬으니 파이 약분하고요. 6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6인가요? r 제곱이 16이네. r이 얼마입니까? 4겠죠. 4, 4, 16이니까. 그래서 r은 얼마다? 4구나.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특강요? 각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뭐지? 이것도 하는 거야? 어? 하긴 했어요. 봅시다, 그러면. 했으면 봅시다. 자,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부채꼴이니까 그러면 뭔가 다를 거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피는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이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부피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제 건널비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건널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밑넓이 구하는 건 동일하잖아. 부피를 구하든, 건널비를 구하든. 밑넓이를 먼저 구합시다. 뭐 해야 됩니까? 파이 r 제곱, 여기가 원래는 원일 건데, 이거 부채꼴이니까,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난 모르겠어. x도. 됐지? 요게 밑넓이입니다. 그죠? 이 밑넓이가 몇 개 있다? 곱하기 2.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고?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 이제. 자, 부채꼴이니까 슉슉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면과 요 면은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여기도 반지름이잖아. 그지? 여기는 뭐예요? 높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다? RH가 두 개네. 더해주시면 되겠고. 맞지? 그죠?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 뒤에 둥그름한 요 면. 그지? 얘도 펼치면 직사각형 나와야 되는데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은 이게 뭐가 되노? 요 호의 길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h 곱하면 이게 이제 뭐고? 옆면 중에서 뒤에 둥그스름하게 돌아가는 거. 요거다 말. 그럼 얘까지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뭐다? 부채꼴 모양의 기둥,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제는 뭐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고? 아까 밑넓이 나온 거 여기에다 h만 곱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그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 손댈 게 없어.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끝이야. 밑넓이가 뭐가 되는지만 계산하시면, 구분해 주시면 끝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을 잘라낸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분을 잘라낸 것은요, 우리가 색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칠요. 자, 지금 여기 책에 보면 직육면체 맞죠? 직육면체죠. 아이가? 정육면체가 정육면체네. 그지? 777이잖아. 원래 777인 정육면체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요 일부분을 잘라냈어요. 요만큼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잘라냈다 하더라도 책을 한번 보세요. 쌤 이거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가 좀 거시기 해서 책을 바라볼게요. 책을 보시면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면, 옆면, 윗면, 밑면 이쪽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칠하는 거. 총 6개의 면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안 잘린 부분 말고 잘린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내가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다 칠한다고 봤을 때, 자, 어떻게? 요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지금 요만큼 칠해지겠지. 그리고 얘가 잘라 들어갔지만 여기에 그만큼이 들어있죠. 어차피 앞에서 보이는 면에. 그지? 그래서 동일하게 칠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꽉 채워져 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니? 똑같죠, 그죠? 건널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도 눈에 보이는 부분, 그 다음 위에서 내려봤을 때도 보이는 바닥면의 모양은, 자,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던 게 옆에서 보면 이제 뭐니? 이렇게 선만 추가가 돼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선은 우리가 면적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선이 있어도 면적은 어차피 얘랑 똑같단 말이야. 앞에서 정면을 봤을 때. 다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에 이렇게 네모가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선이 보이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건널비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건널비는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건널비는 원래 파내기 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부피는 어떻게 돼요? 전체 부피에서 그 작은 녀석. 자, 지금 여기 보면은 777이잖아. 원래 부피가 얼마? 밑넓이 7 곱하기 7에 높이 7까지. 요게 이제 원래 부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여기 잘리는 부분,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오네요. 가로 3, 세로 2, 높이 4.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4를 빼면 되죠. 요게 부피가 되겠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뿔의 건널비. 자, 뿔. 뿔의 건널비 나오면 뿔의 부피도 나오겠다. 아까 쌤이 미리 얘기했지만. 자, 뿔 한번 봅시다. 각뿔. 각뿔은 얘가 밑면은 다각형이고 그 다음에 옆면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우리 기둥은 각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지. 맞지? 그래서 각뿔은 삼각형이에요. 그거를 한번 봅시다. 책에 보면 얘가 뭐지? 사각뿔입니다.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이에요. 얘를 잘라서 펼치면 삼각형이 이렇게 옆으로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뭐 모양 좀 이상하지만 이거 다 같다고 믿읍시다. 자, 그래서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밑넓이는 우리가 뭐 당연히 가로 세로 주면 얘 구하면 될 거고요. 그럼 얘들은요. 옆넓이 삼각형 구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을 구할 때 높이를 쓰면 안 됩니다. 높이를 쓰면 안 돼. 우리가 요 타고 올라가는 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모선이죠. 그죠? 모선하고 요 바닥면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가로질은, 그러니까 삼각형 우리가 할 때 얘가 이게 높이잖아. 요게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얘랑 길이 다 곱해버리면 삼각형 넓이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모선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의 입체 도형의 높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바닥 이거를 어떻게 그래야 좀 예쁘게 그리는 거? 자, 쓱쓱 하고 쓱 해서 쇽 이렇게 한다면 이거의 높이하고 이 삼각형 이 면적의 높이랑은 다르죠, 그죠? 입체 도형의 높이랑 이 삼각형 자체의 높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문제 이거 예제 1번에 1번 바로 한번 봅시다. 바닥면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바닥면이 정사각형이죠?
한 변이 6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지? 36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바닥이 정사각형이니까 옆면들도 모두 합동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옆면에 삼각형 하나, 밑변이 얼마고? 6이고 높이는 8이죠. 6, 8에 48 해서 2로 나누면 24. 그게 몇 개? 4개. 그럼 24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시면 된다고. 지금 여기는 건널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길이만 지금 구분해봐라는 거잖아. 문제가 쉬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8, 제일 왼쪽 거 8, 오른쪽 거 두 개는 6, 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뿔이에요. 원뿔. 원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원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뭐 있지? 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원뿔 뭐야? 아이스크림 콘. 네, 맞아요. 아이스크림 콘 뒤집어 놓으면 안에 아이스크림 다 빼고 애초에 그 떠서 주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콘만 보면은 그게 원뿔이잖아. 또 우리 생일 때 쓰는 꽃갈 모자 있지, 그지? 요게 원뿔이잖아. 그래서 얘도 잘라서 펼치면 어떤 모양이 나오지? 잘라서 펼치면은 부채꼴 모양이 나옵니다. 옆면이. 그리고 바닥은 어차피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원이 하나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고 그다음에 뭐다? 부채꼴하고 요거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넓이야 파이 r 제곱하면 되고 옆넓이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옆넓이 옆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중심각을 알 때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알 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 그거는 중심각을 알 때고. 지금 중심각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심각 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호의 길이하고 뭐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이 2분의 1 R L 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R이야 반지름으로 두잖아, 그지? 요게 L이 뭡니까? 요게 호의 길이입니다. 요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2분의 1 Rn. 됐죠? 네. 그러면 얘는 뭔데요? 여기서 지금 밑에서 R은 사용했고 부채꼴의 반지름을 또 R로 쓰기 그러니 요 구분을 L로 해놨지, 그지? 맞지? 그래서 쓱, 쓱 이렇게 해요. 여기가 L입니다. 그리고 쏙 빼서 여기가 R이니 얘의 둘레랑 얘랑 맞물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을 겁니다. 이가 얼마가 된다고? 이게 2파이 R이 됩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뭐다?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파이 LR이라고 책에 되어 있는 게 이 이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LR 이거를 외우면요 헷갈립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이걸 문자를 그대로 막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파이 R 제곱이 들어갔나? L인가? 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달달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게 흐름 있잖아. 방법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이거 그 공식 하나하나 너 거꾸로 읽은 거 아니니? 그게 바닥 아니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하세요. 자, 예제 1의 2번 봅시다. 예제 1의 2번. 자, 반지름 밑면이 3이니까 제일 밑에 사각형에는 3 들어가면 될 거고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뭐고? 2파이 r이니까 6파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으로 되니까 8 하면 되겠지, 그지? 쉽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요.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응?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되게 이거를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자,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원뿔 대가 애초에 뭐에서 출발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원뿔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얘를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기 윗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그 자르기 전에 녀석을 가지고 와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쓱, 쓱 해서 쓱 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만큼 잘랐다 치자 말이야. 맞지? 그럼 옆넓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체 부채꼴에서 요만큼 부채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로 붙는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위에 뚜껑은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윗뚜껑 여기에 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기본이니까 똑같이 구할 거 아닙니까? 얘도 구하는 거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이 녀석도 반지름하고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문제 그대로 가볼게요. 높이가 원래 얼마니? 6이고 3이네. 여기 높이가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 6이에요. 요만큼 6이고 요만큼이 3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이 여기가 4네요.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은요. 문제에서 얼마라고 됐지? 12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이 모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0이고 잘리는 모선의 길이는 여기는 5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쪽으로 그대로 옮겨 봅시다. 여기가 얼마지? 5, 여기 10.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요? 12요. 됐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인마가 어떻게 됩니까? 건널비를 구하시오. 구해보십시다. 밑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밑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144파이 맞나요? 12의 제곱이 144파이. 그 다음에 요거 호의 길이 얘는 얼마예요? 24파이 맞나? 그러면은 2분의 1 R 15 맞지? L 24파이. 이게 뭐라고요? 잘리기 전에 옆면의 넓이, 옆넓이입니다. 에다가 뭘 빼야 되죠? 얘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야도 알아야 되네? 야는 뭐 보고? 4니까 이거 얼마? 8파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5의 8파이를 어떻게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다?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없어지고. 괜찮나?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게 뭐다? 윗뚜껑, 요 윗뚜껑 하나는 덮어줘야 된다 했잖아. 더하기 얼마요? 16 파이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건널비가 모두 다 지금 얘기했잖아, 그지? 밑뚜껑 덮었고, 옆에 둘렀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까지 덮었네, 그지? 끝났잖아. 요거 계산해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뭐 산수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는요, 방향성만 잡으시면 됩니다. 방향성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은 내가 훈련을 하면 되는 거지. 쌤이 너희들한테 지금 더하기 빼기를 가르칠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맞지? 우리가 사칙연산 기본적으로 다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칙연산 보통 실수하는 학생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여러 번 풀면서 실수 안 하도록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더하기를 몰라서 틀린다, 곱하기를 몰라서 틀린다는 아니잖아요. 그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리는 스스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예제 3번. 자, 회전체의 건널비 나오는데, 대윤이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뭐 못할 거냐? 뭐 못할 거 뭐 있나? 하면 되지. 돌리면 되잖아. 자, 보세요. 삼각형을 짝대기를 붙여서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반대로 갔다고만 생각을 해도 되잖아. 반대로 갔다고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 있는데 이 짝대기를 내가 뱅글뱅글뱅글 돌린단 말이야. 뱅글뱅글뱅글 돌리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삼각형이 이쪽에 반대편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건 뭐고? 가운데 부분 돌았으니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원뿔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해수체 뭐 있나? 끝이다, 이게. 어려운 거 전혀 없다.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잘해서. 자, 보면 1회전 할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구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 못 구할 거 있나? 자, 반지름이 얼만데요? 4잖아요. 모선의 길이 얼만데요? 8이잖아요. 그럼 끝났지 않나? 자, 전개도 한 번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가 4에 얘는 얼마입니까? 2파이 하라면 8파이지. 맞지?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얼마입니까? 16파이죠. 맞지?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다음 여기 얼마라고? 8이라고.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에 8에 8파이. 그지? 네, 그럼 얼마요? 4파에 32파이. 그러면 32파이랑 16파이를 더해주면 건널비가 얼마? 48파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다고. 괜찮죠? 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뿔의 부피. 쌤 아까 벌써 이걸 얘기했다 그지?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어. 기둥 부피의 3분의 1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도, 원뿔도 뿔이잖아. 똑같습니다. 원기둥에서 3분의 1 하시면 돼요. 뿔대의 부피는, 자, 원래 큰 뿔의 부피에서 사라진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바로 갈게요.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부피가 더 쉬워서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25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그럼 얼마입니까? 50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5파이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 75. 됐죠? 괜찮죠? 자, 5, 25에 높이 9에 곱하기 3분의 1. 그럼 9랑 3이랑 약분하면 3 남을까, 이거? 그럼 25 곱하기 3이니까 75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밑넓이 얼마? 81파이. 높이 얼마? 12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81 곱하기 324. 그 다음에 자, 사라진 부분. 밑넓이 얼마예요? 9파이. 높이 4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은 얼마? 네. 그러면 아까 324에서 11을 빼면 312파이가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회전체 부피. 이거 뭐 하면 되죠, 뭐. 근데 왜 굳이 이게 나왔을까? 아까 앞에서 안 했니? 회전체? 예제 3번이랑 예제 6번의 차이는 뭐죠? 아, 부피고 얘는 넓이고. 네,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밑 넓이가 얼마고? 36파이.
높이 1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끝이지. 12 곱하기 11 하면 되잖아. 네, 132파이. 자, 우리 몇 시까지니? 5시까지 아니야? 원래 중간에 쉬는 시간을 했었어요? 5분 정도?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러면은 잠깐만, 네, 숨 좀 돌립시다. 자, 봅시다. 실력업 문제 2개 보이네요. 요거 2개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4번 볼까? 원기둥과 원뿔의 건널비가 같을 때 건널비가 같다라고 했네요. 자, 원기둥은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수 있잖아. 자, 원기둥부터 빠르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9, 81, 요거 2개. 그지? 그 다음에 18 파이 곱하기 얼마요? 높이 6. 요 옆넓이까지 하면은 얘 얼마입니까? 162 파이 에다가 얘는요. 68에 48에 6일은 6이면 얼마? 108인가? 108 파이 하면 얼마예요? 270 파이입니까? 자, 요게 원기둥의 건널비인데 자, 원뿔의 건널비도 얘랑 같답니다. 자, 그러면은 원뿔 한번 보십시다. 원뿔 어떻게 돼요? 원뿔이 쓱쓱쓱 있는데 얘가 9네요. 그러면 민넓이가 얼마지? 81파이. 여기서 81파이를 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89인가요? 맞나요? 189파이가 남는데 이게 결국 뭐라고? 옆넓이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다 말이야. 얘가. 맞지? 자, 그러면 야,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에 여기 모선의 길이 L이라고 보고 호의 길이는 얼마? 12파이, 18파이잖아. 그러면 요래 하면은 9파이죠. 아, 얘가 얼마? 9파이 L이다. 맞지? 그러면은 189파이하고 9파이 L하고 같으니까 파이 약분하고 9로 약분하면 얼마고? 9, 28, 9, 1은 9, 21이잖아. 아, 그래서 모선의 길이 L은 얼마다? 21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자. 자, 마지막 문제.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기울였더만 저렇게 됐어. 하하하하하.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네?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남아있는 물의 부피.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어떻게 보면 될까? 자, 얘가 이 물의 모양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삼각, 네, 피라미드요. 피라미드는 바닥이 사각형 아닙니까? 사각뿔이잖아. 얘 삼각뿔이죠. 삼각뿔인데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밑면을 뭘로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바닥을 하나 깔아봅시다. 구하기 쉬운 거. 자, 쌤은 이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자, 한 개 6, 한 개 8, 한 개 10. 자, 여기 8 잡고 6 잡고 높이 10 잡을게요. 되겠나? 여기가 90도다. 됐어요? 그러면 얼마 되노? 6, 8에 48. 2분의 1 하면 요게 밑넓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한 다음에 뿌리니까 3분의
1 해주시면 이게 부피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래 약분하면 4 되고 요래 약분하면 2 되니까 8에 10이니까 80 되겠네.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자, 물이 채워져 있는 부분만 슥 잘라낸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뿔 모양이 나올 거고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